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실패라는 삶에 대해서 잠시 짚어볼까 합니다. 이 무당을 찾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삶의 실패에서 혹은 어떠한 목적한 바를 실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 했는데 실패해서 사업도 사랑도 뭔가 이루려 하는 것도 건강도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고 이렇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로 점철되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삶을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고 뭐 사업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여하튼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다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돼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죠. 물론 본인이 게을러서 사업도 가정도 그러니까 사랑도 뭐 공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이 게을러서 잘못되신 분들은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대체적으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은요, 억울함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하소연을 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죠.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를 두고 나름의 어떤 이 주변적 환경에 적응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억울함을 더 많이 갖고 있죠. 자,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삶들이 어떤 삶이냐, 뭐 실패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너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말장난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소위 뭐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유명하죠. 유명 내지는 저명합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과연 실패가 없었겠느냐? 있었죠.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죠.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실상생활에서 그다지 가슴에 담아두지 않아요. 실패는 실패로서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인생 뭐 잘못됐다, 사랑도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실패를 고스란히 실패로서 가슴속에 담아두시죠. 그러나 무언가 삶을 달리 살았다 혹은 성공했다라는 분들은 실패를 실패로서 담아두지 않아요. 실패를 무엇로 담아둘까요? 과정. 그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으로 담아두지 실패로 담아두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걸어가야 할 만한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출발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힘들어서 잠시 앉아 있을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밥도 먹어야죠. 밥 먹기 위해서 식당을 갈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되돌아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목적한 바가 서울에 부산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내가 잠시 힘들어서 앉아 쉰다고 해서 그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실패했어. 밥을 먹기 위해서 잠시 어딜 들렸어. 근데 난 실패했어. 졸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어. 난 실패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유독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실패는 학습됩니다. 성공도 물론 학습돼요. 실패를 경험을 하고 경험한 분들은요, 실패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성공에 친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가지 일을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5가지를 실패하고 5가지를 성공해요. 하지만 진짜 성공자들은요, 똑같이 실패한 자들과 같은 류를 갖지만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라 인식하지 않아요. 과정이었었죠.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만 남아요. 근데 실패를 하시는 분들, 실패하는 자들을 보면 그 과정을 너무 깊이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죠. 종래에 가서는 유사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적지 않은 만족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물론 오늘 이야기하려 하는 어떤 이 대상은 뭐 보편적인 삶조차도 허락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모든 부분에서 왜 나는 이것도 실패했어? 사랑도 실패했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 뭐 사업도 실패했어. 공부도 실패했어. 인간관계도 실패했어. 뭐도 실패했어. 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실패가 학습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실패가 학습되었다.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존재한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내가 멈출 때 생긴다. 내가 멈출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한 30여 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얘기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부를 했어요. 아마 시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차례 뭐 그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자, 그는 결국을 포기했었을 때 사법시험을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도 그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시험에서 떨어진 적은 있죠. 결국은 언제 실패를 하느냐.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더 이상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사법시험은 안 맞는구나. 한 50대가 다 돼서 포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법시험 법관이 되는 것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자기는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진행형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산을 도착을 못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어요. 부동산 중개업. 그때 당시 이 사법 공부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아주 쉽게 그냥 뭐 주소 갔듯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실패는 과정 중에 있었을 때는 나를 학습하는 도구로 삼아야지 내 인생, 내 삶을 그냥 한 번쯤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어떤 이런 도구로 삼아야지 나 끝났어 라고는 개념을 가지시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해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실패는 멈출 때 생긴다. 실패는 마침표를 찍었을 때야 알 수 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었을 때 목표를 변경을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변경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한 모든 가치를 내려놨을 때, 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실제로 실패라는 것은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 포기와 같은 말입니다. 시험을 봤을 때 떨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와 성공은 학습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상 무언가를 자꾸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는 훈련을 하면은 그 친구는요, 이 사회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재미를 알아요. 근데 우리네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성공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다지 칭찬해주지 않아요. 칭찬에 참 인색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죠.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제가 가끔 영화나 아니면 뉴스, 뭐 인터뷰 이런 기사를 봐도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인터뷰를 많이 봅니다. 별거 아니에요. 농구를 하다가 내가
우리 팀을 아마추어 팀인데요. 우리 팀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공을 잘 넣어서 인터뷰를 하면은 별거 없어.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린 아이가 운동화 끈을 잘 못 맸어요. 근데 어느 날 운동화 끈을 아주 예쁘게 잘 매는 걸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운동화 끈 하나 맨 게 뭐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잘했어 끝.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네가 무언가를 이제 잘하게 되었구나. 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성공이라는 어떤 재미를 붙이거든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6시 반에 일어나기로 했어. 근데 다음날 6시 반에 7시에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일어났어. 눈을 떴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작은 것서부터 작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다 보면 나에게 성공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학습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실패와 아주 친숙해져요. 어떤 목적한 바를 못 이루었거나 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턴을 한다거나 삶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변화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 실패했었을 때, 무언가 잘못됐었을 때 자기 인생에 그대로 치환을 해요.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생을 실패를 했는지는 마침표를 찍어볼 때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삶도 지금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과정이 변경되는 것이고 과정 속에 잠시 쉼이 있는 것이지 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 목적했던 바들을 못 이루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패라는 게 학습되신 분들은 목적하는 바 자체도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많이 두고 목적합니다. 왜? 실패를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까 작은 성공으로서는 성에 차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무언가를 이룩해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큰 목표들을 대부분 잡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경험한 자들은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똑같이 어떤 조금 높은 이상을 꿈꾸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향해 달려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진취적이거든요.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거든요. 안 해본 상태에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극소하게 평가를 해요. 이게 실패를 많이 학습하신 분들의 평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까요? 자, 실패에는 하나 팁으로 따르자면 포기라는 단어가 합쳐졌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았나요? 내가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A, B, C, D 하다가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A, B, C, D 중에 내가 D를 선택했다고 해서 A, B, C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A, B, C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D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D를 선택한 삶의 책임을 지고 사는 거거든요. 진짜 포기라고 하는 것은 A, B, C, D 어떤 것도 나는 가지지 못해, 가지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 그건 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인생에 무언가 목표했었을 때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직지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끝난 게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에 있는데 현재 진행형 자체가 앞길이 너무 답답하더라. 내가 뭔가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더라. 어떤 장애물에 걸려 있더라. 암흑 속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게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델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본인이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실패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실패를 경험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재 진행형이고 나에게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실패라는 경험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나 다른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목적한 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변형되고 혹은 목적 자체가 변화될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내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실패의 경험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단 성공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꾸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스킬을 습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에 대한 어떤 기운을 가슴속에 계속 담아두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성공에 대한 기운을 담아두세요.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면을 아예 안 먹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주일 동안 면을 안 먹었어. 성공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좋지 않은 친구에게 내가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돼. 그러면 딱 하루에 3번씩 그 친구에게 웃어주겠다. 미소, 비웃는 거 말고요. 웃어주겠다. 마땅치 않죠. 그래도 나는 내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3번씩 웃어주겠다. 3번씩 이해해주겠다. 그 친구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사회생활도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3번씩을 성공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3번 내가 목표한 것에 성공했다. 나를 칭찬하세요. 작은 것부터 스스로를 칭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시고 스스로에게 너무 박해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박해요.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픔과 슬픔과 뭐 이런 부분들의 것들은 내가 한꺼번에 다 갖고 있어. 남들은 아픈 것도 아니야. 그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내게 최고야. 이런 착각도 갖고 있죠. 자기 자신을 옳게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이 사회적 통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쇠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쇠뇌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대가 그랬고 우리 윗세대가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아래 세대도 지금 그런 삶을 적지 않게 살고 있어요. 어떠한 쇠뇌냐고요? 나는 쇠뇌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쇠뇌가 시작이 돼요. 혹시 어느 집안에 여자아이가 어떻게 다리를 벌리고 털푸다가 앉아있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특별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리 오므려 그래. 왜요? 그럼 여자는 그렇게 앉으면 안 돼. 어떤 이유도 안 가르쳐줘. 그냥 그렇게 앉지 말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벌리고 앉는 건 안 되는 거야. 남자아이가 걸어가다가 어린아이인데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졌어. 피가 나. 그러니까 울어.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가 뚝 그래요. 울지 마.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이유가 없어. 그냥 남자니까 울면 안 되고, 여자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또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유도 모르는 채 책상줄 맞추기를 배우거든요. 아침에 운동장에 있으면 앞으로 나라기 옆으로 나라니 해갖고 이렇게 줄을 맞추는 걸 배워요. 수업 시간에 껌을 씹고 수업을 듣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꿀밤을 때려요. 껌 뱉어. 이렇게 쳐다봐. 뱉어. 그러면 이유도 모른 채 뱉어요.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와서 야구 모자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분필이 확 날라와요. 맞박에 딱 맞았어. 모자 벗어. 그래. 이유도 모른 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설명 내지는 왜 그런 것에 그러냐라는 어떤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겁니다. 제도와 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도 제도와 틀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배운 자들이나 아는 자들이 못 배우는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 뭔가 설명하지 않고 억압했어요. 힘이 약한 자들은 힘이 강한 자들에게 눌려 살았어요. 왜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의 틀 속에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해서 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는 그 틀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틀을 깨셔야 돼요. 실패와 포기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농담처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포기하지 마. 이 얘기 참 많이 하세요.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실패를 아주 확정 지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희망을 주세요. 포기하지 마라고 하세요. 그분은. 포기하지 마. 왜? 무슨 농담 삼아서. 저희 어머니가 농담을 잘 하시는 편이신데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래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하죠.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야. 너한테는 그런 거 없어. 하지 마. 예,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난관에 있든 어떠한 역경에 있든 포기하는 순간 실패한 게 맞아요. 마침표 찍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새로운 걸 시작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뭐 하나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서 다른 걸 또 시작해요. 자,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포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실패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니까 방향을 전환한 거죠. 내가 목적한 바에 있어서 그 목적한 바를 못 이룬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실패라고 자꾸 자책을 하는 훈련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이 실패가 실패로 점철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짜장면을 먹으러 짜장면집에 갔더니 그날따라 짜장 재료가 떨어졌어. 짬뽕을 먹으래. 자, 짜장 먹으러 갔더니 짬뽕을 먹으래.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 점심 메뉴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바꾼 거죠, 목표를. 왜? 현실에 맞춰서. 자, 나는 실패했어. 점심 짜장면 먹으려고 했더니 야 실패했어. 짬뽕 먹고 왔어. 하는 사람하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짬뽕으로 바꿨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다른 분께 이런 표현 가끔 합니다. 캠퍼스 각도기. 처음에 각도기의 각도는 아주 요만큼, 정말 아주 표시도 안 날 만큼 각도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긴 세월이 흐르면 각도는 점점 벌어져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비상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쯤 더 이해하신다면 태을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는 인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포기가 학습된 사람인가?
성공이 학습된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세요. 성공을 너무 멀리 잡으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가까이 취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불 개기를 계획했다. 젊은 친구들. 그동안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불 개기를 계획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이불을 내가 개놓으면 그 계획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좀 살아보세요. 내가 몇 시 몇 분 버스를 항상 매일같이 타보겠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근데 사실 매일 타는 거예요. 매일 타는 건데 목적하고 갔어요. 아침에 그 버스 탔어. 사실 오늘 개념을 안 가졌던 어저께도 탄 버스고 뭐 지난주에도 탄 버스예요. 근데 나는 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탔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성공한 거라고요. 그렇게 자꾸 성공을 체험하세요. 성공을 체험해 본 자는요, 더 큰 성공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힘을 쓸 수 있어요. 실패를 자꾸 학습하는 자는요, 매일 타던 버스예요. 내일 아침에 버스를 타기로 했어. 그럼 그날부터 불안해. 그 순간부터 불안해요. 매일 타던 거예요. 어제도 탔고 일주일 전에도 탔고 꾸준히 탔어요. 근데 매번 매사에 실패를 학습한 친구는요, 그런 분은요, 내일 분명히 그 시간에 탈 거거든요. 특별한 일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딱 목적한 그 순간부터 불안해요. 이제 혹시나 안 생겼던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침에 뭐 늦잠을 자면 어떡하지?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버스를 못 타면 어떡하지? 내가 차라리 아침에 버스 타는 걸 목적하지 말을 걸. 그냥 타게 되면 타고 못 타게 되면 말 걸. 내가 괜히 그걸 목표로 삼았네. 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실패로 점철된 사람들은 항상 하던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든, 그러니까 인생이든 너무 크다. 사랑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어떻게 점철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들 어떤 잠재의식, 여러분들이 내뿜어내는 어떤 이 기운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변에 퍼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들에게는 오라라고 하는 어떤 성인들, 많이 공부하는 자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오라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들에게도 있어요. 색깔로도 있고 퍼지는 농도, 어떤 이 거리 많이 달라요. 물론 작고 탁하죠. 하지만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이 탁한 기운을 더 탁하게 만들고 더 진하게 만들고 더 넓게 퍼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기운을 탑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져요.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은요, 과연 실패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실패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셔도 여러분 나중에 이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쯤이면 남들이 평가해줘요. 누구는 인생 실패했어. 누구는 잘 살았어. 굳이 스스로 지금부터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평가하려 한다면은 희망을 목적하십시오. 성공을 가까이 두십시오. 자꾸 성공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포기는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셨나요? 실패는 굳이 실패라 표현한다면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포기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실패와 포기는 굉장히 다른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 해서 실패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포기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요, 적절한 시기에 포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을 훨씬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처럼 수십 년을 되지도 않을 공부에 매달렸다가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결혼도 못하고 미혼으로, 그때 50대가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그분은 포기할 때를 놓친 거죠.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면은 그때가 적절한 때였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포기는 적절한 때가 있다. 그때 하면 그것도 과정이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실패도 마찬가지죠. 과정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옳지 않을까요? 멈추는 게 실패고 포기할 때 실패다. 델법사의 무당일기 Good Day, Good Diary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델법사였습니다.